한 주를 달군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강전혜 변호사 함께 해주시고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조진웅 씨의 소식부터 여쭤볼게요. 배우 조진웅 씨 측에서 10대 시절 범행으로 소년원에 다녀왔다 이런 의혹에 대해 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단 잘못된 행동은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예, 잘못된 행동은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소속사에서 입장문을 낸 건데 거기에 보면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에 잘못됐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했고 예. 하지만 다만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진웅 씨 측에서는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도 법적인 처벌은 모두 끝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래도 배우라는 직업이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진웅 씨가 또 굉장히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배우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다른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해도 그것들은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반성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신다면 어느 정도 다시 배우로서 나올 수 있겠지만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만 해도 네. 거의 이제 배우로서의 이미지로서는 굉장히 추락이 있고 더 이상 일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과거에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한 것이고 이 국민들께서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도 이미지가 중요한 배우로서는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조진웅 씨가 본명 대신에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쓰고 있는 건 역시 이 과거 이력과 연관이 있다 이런 추측도 나왔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조진웅 씨의 본명이 조원준입니다. 예. 근데 본명이 아니라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네. 거죠. 그렇게 예명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소속사의 해명은 뭐냐면 이게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배우의 진심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조진웅 씨에 대한 제보가 잇따른 배경으로 8.15 광복절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한 게 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이 조진웅 씨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심증은 딱 가는데 이 물증이 딱 없는 거야. 지금부터는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그 싸움이다. 피해자의 얼굴과 지문을 집요하게 없애놓고서는 현장에 피해자의 물건을 남기고 범인은 시체가 발견되길 바랬다. 김철민 죽였냐고! 이 조진웅 씨 측에서 과거 범죄 이력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커지고 대중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뭐 작용하고 심지어 또 다른 의혹이 만약에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연예인으로서 활동에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네. 특히 지금 드라마 관련해서 조진웅 씨가 촬영을 마친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그게 시그널 2탄인데 시그널 1탄이 2016년에 나와서 엄청나게 히트를 했고 그랬죠. 세계적으로 히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기대작이고 한류 드라마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그러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 조진웅 씨 논란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 커진다면 그 작품이 촬영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후반 작업하고 네. 내년 여름에 공개될 예정인데 이 공개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조진우 씨 한 명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게 이만저만 여파가 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드라마 제작진 측에서도 현재 이 논란의 추이에 대해서 지금 뭐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다른 의혹에 휩싸인 박나래 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횡령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다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박나래 씨의 매니저였던 A 씨와 B 씨가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그리고 뭐 특수상해, 대리 처방 이런 것들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1인 기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박나래 씨 혼자서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대표로는 모친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실제로는 이 업무를 전혀 보지 않았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를 했다라고 하면서 5,5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도 이 업무와 1인 기획사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4,4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를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사의 돈을 가지고 전 남자친구의 전세 보증금 3억 원도 지급했다라는 혐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특가법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 매니저들은 이 박나래 씨가 전 남자친구와 모친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등재를 해서 급여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이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수상해 사건도 있습니다. 예. 유리잔을 던져서 옆에서 깨져서 상해를 입었다라는 건데 이 특수상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인정이 된다면 징역형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인 처벌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까 조진웅 씨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네. 박나래 씨도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격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은 이 술자리에서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박나래 씨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박나래 씨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박나래 씨 매니저가 누나가 촬영 중이라 제가 지금 대신 받았습니다. 몇 년 일하셨어요, 같이? 저는 일한 지 10개월 됐습니다. 혹시 그 유명하다는 나래바 가보셨나요? 누나가 먹고 가라고 권유하는데 스케줄 있다고 하고 좀 빠지죠. 부담이 돼서 우리가 2016 박나래에게 바란다 하는 거 있나요? 스케줄 전날에는 좀 술을 자제했으면 회식하고 뭐 나래가 이제 자기네 집에 가자고 그래서 술 취하면은 먹는 게 까르보나라 떡볶이 같은 건데 나는 손가락이 막 8개인 줄 알았어. 이거를 다 손으로 여기 떡볶이 하나?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은 막 떡볶이를 손으로 알지. 먹는 거. 손으로 먹어. 술 취하면. 박나래 씨 측에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퇴사한 전 직원 2명이 이 박나래 씨와 회사를 상대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전 매니저들의 횡령 혐의 정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이제 박나래 씨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지금 박나래 씨한테 의혹을 제기하는 전 매니저들이 2명인데 그 2명이 1년 3개월 정도 근무한 이후에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퇴사해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그런데 그 2명이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면서 요구액도 증가해서 지금 수억 대에 달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라는 얘기 아까 나왔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횡령 안 했고 횡령을 한 건 오히려 전 매니저들이고 그밖에 그들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서 박나래 씨가 아주 큰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향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혹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 측에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거든요. 어떤 조치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고로서 고소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연예인의 이미지라는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을 요구한 것이 맞다면 이것이 협박을 넘어서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고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사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